안녕하세요. 퇴근길에 들으시라고 오늘 저녁 한 7, 8시쯤 올릴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들 KCT 온라인 스터디 카페 너무 잘하고 있죠. 온라인 독서실 스터디 카페라고 얘기를 만들어 봤는데 이름을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잘 지켜줘서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 힘이 되고 저희도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응원 댓글도 정말 이 자리에서 학원 15년째, 횟수를 16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이런 댓글이 저희한테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 같아서 정말 감동입니다. 다시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만 아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약속드린 대로 책 리뷰를 좀 하려고 해요. 어머니, 아버님 모두 출퇴근하시기도 바쁘시고 일하시기도 바쁘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또 집안일 하시기도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해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지금 학종 캠프가 끝난 상태에서 계속 미션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숙제를 내주는 게 독서 활동이거든요. 근데 그 애들한테만 독서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학과소개에서도 제가 끊임없이 책 얘기를 드려요. 그 과를 알려면, 탐색하려면 책을 봐라. 근데 뭐 어려서부터 꾸준히 들어왔던 얘기지만 간접 경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책은 정말 꼭 필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어서 첫 번째 책은 스마트폰 백신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하지 말라고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10개 중에 몇 개인가 보시면 고위험군, 그리고 또 중독 의심군, 그리고 또 의존 성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스마트폰이 없으면 떨리고 불안하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등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녀와 밥을 먹을 때나 혹시 다른 대화를 할 거리가 없을 때 한번 요거 보고 읽어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화면이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SNS나 이런 것들에서 광고하는 거에 대한 글도 나와요. 돈을 받고 기업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해서 뉴스 내용을 들어갔더니 알고 봤더니 어떠한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파닥파닥 기사에 낚이셨나요? 이거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스마트폰을 멀리 하자는 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그런 인스타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페이스북에 나온 뭐 이것만 마시면 살 빠져요. 뭐 이거 끼면 살 빠져요. 이거 바르면 피부 좋아져요. 이런 거 엄청 많이 샀죠. 장난 아니에요. 또 비싸지도 않아요. 막 비싸면 차라리 안 살 텐데 몇천 원, 뭐 끼케야 19,000원 막 이러니까 일단 사고 봤단 말이죠. 굉장히 많이 낚였습니다. 해봐야지 알더라고요. 근데 더 놀란 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이나 애들 상담할 때 야, 나 이거 샀는데 막 이래 그러면 저희 애들이 뭐라 그럴게요. 선생님 그걸 믿으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야, 역시 경험보다 더한 재산은 없구나. 그리고 모르는 것은 열지 마라. 여는 자 공격당하리니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전화기에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이 온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결혼할 시기가 많이 지났고 벌써 애아버지도 있어요. 제자 중에.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 이름으로 와가지고 당연히 결혼하나 보다 이러고 열었는데 보이스피싱에 걸린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저를 항상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은행 업무만 볼라치면 금융감독원에서 뭐가 걸렸다 어쨌다 해서 꼭 은행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 아, 무지함이었죠. 그래서 혹시 이상한 거다 싶은 건 열어보지 마세요. 하지만 KCT에서 오는 문자는 길더라도 좀 꼭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있으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이거는 재밌어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조금 짧게 보여서 죄송해요. 그 이회수 씨가 한 달에 4번만 BBQ를 언급하면 1,000만 원을 받는답니다. 근데 그 돈을 전액 다 기부하셨다고 해요. 어찌됐든 이게 바로 마케팅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구매 경험을 팝니다. 후기 아시죠? 후기 막 올려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저는 다 진짜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런 물품들을 샀었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 판단하는 능력도 자꾸 읽어보고 봐보고 해서 판단해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KCT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시면 밴드처럼 인기가 없어요. 좋아요도 별로 없고 네, 댓글도 별로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마케팅은요. 이런 것조차도 저희가 돈만 주면 좋아요 이런 거 많이 올릴 수 있다고도 해요. 네. 근데 대표 원장님도 선생님들도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그렇다 보니까 어저껜가 한 명이 저희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저희 KCT 하고 응원을 해주는데 너무 감동한 거예요. 지금 밴드에 올려주신 댓글처럼요. 이게 돈만 주면 그런 댓글 알바조차도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너무 속상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진정성 있고 진짜의 이 댓글을 받아서 느끼는 저희 감정 이게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이걸로 진짜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후기도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의 책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없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쫙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안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나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라 내용이 이렇게 착착착 말하는 도중에 이어가진 않는다는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여기는 읽어볼게요. 그 중앙대학교에 한달교 교수님 팀의 연구 결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의 뇌는 좌측 대상회가 주로 작동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반면 온라인 게임이나 도박 등 승부에 집착하는 활동에 중독된 환자는 좌측 시상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연구를 하거나 직업군에 정해져 있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과 컴퓨터로 게임만 하고 도박을 하는 것은 그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항이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과 규율에 맞춰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온라인 게임이나 도박 중독 환자들은 일상을 파괴하면서 몰두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뇌의 부위가 다르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가 쉽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이유는 인터넷에 영화, 게임, 음악, 성 등 무궁무진한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소아청소년전식과 유한익 교수는 특히 인터넷은 익명으로 자신을 숨기고 현실의 통제와 구속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점이 이용자를 더욱 빠져들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거 되게 위험하고 안 좋은 건데 그쵸?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몰두할 때 뇌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하는 물질인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며 이 도파민이 전두엽을 자극해요. 이 자극이 계속되면 충동을 자제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그만큼 떨어져서 정말 돌고 도는 쳇바퀴처럼 인터넷 중독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전두엽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발생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등 환자 중 인터넷 중독자가 많은 것을 민첩한 연관이 있습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많이 해서 ADHD가 생성되기도 하고 ADHD가 있는 환자들이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절제와 그 시간에 대한 약속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게임 룰을 넣어놨는데 일주일에 몇 번 월수금일 뭐 30분 30분은 말이 안 돼요. 요즘 게임은 30분이면 로그인하는 시간 아닌가요? 그쵸? 저는 아직까지 게임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
뭐 스마트폰 게임은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그 굉장히 유명했던 쿠키런 뭐 이런 것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해보려고요. 애들하고 소통 좀 하려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 뭐 너구리한테 대출을 받았대는데 일단은 저도 뭔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해보긴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정하는 거죠. 뭐 무슨 요일에 1시간, 2시간 무엇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단 아침 일찍이나 오전 등의 정신이 맑을 때는 상가합니다. 네, 오전 9시에는 KCT 온라인 독서실 스터디 카페로 와야죠. 그쵸? 자, 일주일에 한 번은 좋은 영화를 다운해서 가족이 다 같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게임을 하거나 영상물을 볼 경우에는 다음 게임을 할 수 없게 가감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말하도록 합니다. 저는 어떤 영상을 봤는지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호감이 가는 영상이면 나도 한번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은 전화기에 계정을 다 어른 걸로 해서 부모님이 바라보는 계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시죠? 구글이든 뭐든. 그리고 청소년 안식팩이라든지 키즈 모드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감시가 아니라요. 아직 아이들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어떤 걸 보면 안 되는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른인 저희도 그렇잖아요. 잘못 클릭했을 때 이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가 필요한 시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영상물 관람이 끝나기 한 5분 전 신호를 미리 보내주시면 정리를 하고 조금만 더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이건 사실 책에 대한 일원이고 아이들이 시작하기 전에 타이머 맞춰놓게 해주면 제일 좋아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타이머가 띠리릭 울리면 스스로 의자에서 딱 일어난다든지 하던 행동을 멈추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자아이들이 더 위험하다고 말한 이유예요. 항상 강의를 다닐 때마다 이 게임에 빠진 애들은요. 생각보다 빨리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솔루션들이 많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딱히 게임에 엄청 빠지는 경우보다는 SNS, 채팅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에 읽으신 것처럼 이 SNS라는 게 정말 어디에서 뭐하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에 채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막말로 거기서 나도 너랑 똑같이 중학교 1학년이고 나는 뭐 지방 어디에 살면서 무슨 동에 살고 뭐 어디 학교를 다니고 있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녹음을 하고 있지만 저를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하셨거나 저랑 대화를 하신 분이 아니라면 제가 진짜 야니쌤인지 아닌지 무조건 덮어놓고 믿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이 왔어요. 어찌됐든 그러한 상황에서 채팅을 하고 계속 주고받고 한 대화들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를 알고 봤더니 그 상대방은 성인 남성이었던 경우. 항상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도 좀 찍어봤는데 거기서 3편밖에 안 찍었는데요. 거기서 언급한 내용 다 똑같아요. 어른의 잘못이죠.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만큼 애정이 있고 KCT에 애정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감히 말씀드리는 지금 핫 이슈 N번방의 같은 맥락인 거죠. 그 아이들이 뭘 알고 갔겠어요. 당장 뭘 하고 싶고 사고 싶은데 이렇게 쉽게 준다고 꼬셨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어른들이 만든다는 거죠. 진짜 위험하고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감시라는 명목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인식하고 배우고 알 때까지만이라도 청소년 안심팩과 키즈 모드와 계정을 모두 다 부모님이 옵저버, 관찰자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저도 유튜브가 음란물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작년 하반기까지도 저희 아이들도 폰에 키즈 유튜브 외에는 깔아주질 않았고요. 저도 유튜브를 보지 않았어요. 유튜브에서 뭐가 있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서 들어가서 보진 않았는데 이제 세밭이라는 그런 영상은 정말 가끔 보긴 했는데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저도. 그런데 KCT에서 유튜브 KCT 온라인 독서실 하잖아요. 이러실 건데 네, 어떤 플랫폼이든 저희가 직접 알아보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에 따라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막아놓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플랫폼,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학습과 선행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저도 유튜브를 찍었다니까요. 3편이나 혼자 봅니다. 이렇게 인식할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것들을 봐야 한다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적 영상 충격으로 왜곡된 성지식으로 죄책감으로 충동과 유혹으로 소리 없이 점차 변해갑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더 잘 유튜브를 아셔야 돼요. 저는 구독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좋아요 뭐 누르는 것도 잘 몰랐었는데 뭐 공부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로 지금 매일 홈트를 하고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아, 난 몰라. 나는 나이 들어서 잘 모르겠어. 막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 가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 안 드신 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어찌됐든 아이들을 위해서 소통한다고 생각하시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타인 엿보기는 엄연한 범죄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몰래카메라 이런 가운데 보시면 제 마우스 잠깐 보여드릴게요. 블랙박스, 몰래카메라, CCTV, 해킹, 스파이 앱, 도청 앱 등을 통해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 일거수일투족을 타볼 수 있어요. 이건 범죄예요. 법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리 갈 곳도 없이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아들, 딸 사진이라든지 저희 뭐 대표 원장님 혹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쁘다고 제 친구들이랑 다른 사람들한테 막 찍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조심해야겠다라는 걸 저는 이 책을 읽고 알았어요. 아무리 내 가족이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조차도 저를 막 찍어서 나 오늘 예뻤어 이러고 보내는 게 이것도 사실은 유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 번 찍어서 보내진 이 정보들, 사진들은 전 세계로 돌아다닐 수 있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유출 자체가 저였다면 저도 범죄에 가담한 거죠. 좀 더 생각해보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수시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이 오고 답장을 하다 보면 20-30분이요? 에이, 2-3시간 금방 가죠. 그죠? 저 요즘에 출근해가지고 하는 일이 한 2-3시간 동안 밴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금방이에요, 정말. 네, 디지털 기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까닭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트위터, 카카오톡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때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 아드레날린 같은 쾌락 관련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굉장히 신나잖아요. 제 톡 받아주고 뭐 거기에 응대해주고 대답해주고 그런 것들이 참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파민이 분비되어 있어서 즐겁게 해준다라는 건 사실인데 그걸 놓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겠죠. 원칙과 절제 없이 삶에 매여 있으면 생각의 흐름은 끊겨 산만해지고 시간이 쫓기고 외로움은 더해갑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SNS를 하고 나서부터 더 외로운 거. 엄청 바빠가지고 외로울 틈도 없는데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을 또 이 책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잘 쉬는 것도 능력. 정말 쉴 때는 이 전화기가 없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도 실질적으로 퇴근을 하면 저희 집 룰인데요. 신발장에다 전화기를 놓고 퇴근을 해요. 일단은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얘기하고 할 거 다 하고 이제 다시 업무에 관련된 무엇이 있나라고 해서 체크를 하긴 하는데 쉴 땐 쉬어야죠. 그렇죠? 정말 쉴 때 안 쉬면 24시간 365일 연락 오시거든요. 근데 그 연락이 뭐 싫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이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실전 팁. 언제나 나는 나, 절대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 아마 이거는 SNS, 그쵸?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부럽다만 하는 그러한 폐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잖아요. 저희는 저희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남은 남이다.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온라인 저작물을 지켜주는 게 나를 지키는 길. 무료라고 해서 막 다운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료는 더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바이러스도 같이 오는 경우가 있죠.
공짜라면 무조건 달려들었다가 바이러스 걸리면 정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전화기 날리는 경우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가 모두 사실은 아니야. 사실도 있겠죠. 하지만 요즘 가짜뉴스 엄청 잘 퍼지잖아요. 코로나처럼. 나쁜 뉴스고 이상한 뉴스일수록 잘 퍼지나 봐요. 네,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는 받게 되시더라도 굳이 옮길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연습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을 살 때 비회원 주문과 무통장 입금으로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현대카드가 해외에서 긁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카드를 전화기에 등록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만큼 또 안전에 관련된 앱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존해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전화도 조심, 모르는 메시지도 조심. 예, 가능하면 모르는 전화는 안 받으시는 게 좋고요. 070 전화 잘 안 받으시죠. 그런 것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기기는 보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안심 관련된 앱들이 있어요. 그 보완해주는 앱, 그것도 깔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사진도 내 사진도 노출은 안 돼.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해진 규칙, 시간, 데이터, 방식대로 사용하기. 좋은 얘기긴 한데요. 너무 이르죠.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보관함에 전화기를 넣어두고 식사 시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로그아웃 시간, 로그아웃 데이를 함께 정해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스마트폰 없이도 즐거운 시간을 해보자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근에 맞게 하라는 거지 꼭 8시 이후에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각자 자기만의 집 안에서의 그 룰을 만들어보자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진이 조금 흐려요. 온라인 세상의 위험성을 잊지 마.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보았거나 어떤 거 읽었거나 어떤 영상을 봤을 때 그때그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뭐 어떤 걸 잘못해서 봤어. 근데 막 전화기 확 뺏으시면서 보지 마. 전화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경로로 그걸 보게 됐는지 봤다면 그게 정말 안 좋은 거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인식을 빨리 시켜주시고 다시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저희가 어른이 해야 하는 몫인 것 같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부실주의.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주셔가지고 잃어버려도 혼나고 또 다른 아이들로 인해서 질투나 시기를 받게끔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른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전화기를 사용하는 게 청소년들한테 아직은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다 끝났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이 얘기는 드려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던 가족 스마트폰 보관함 특히 밤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피곤해서 주무실 때 아이들 밤새 스마트폰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엄마 방, 아빠 방, 부모님 방, 안방에다가 전화기를 꼭 놔두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하다가 근육이 그대로 굳어버리고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경우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몰래 하다 보면 자세 자체도 굉장히 움츠러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당당하게 하고요. 그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이 주무시거나 하시는 그 새벽 시간에는 손에 쥐어주지 않아서 너무 심심해서 잠들어 버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좀 광범위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이 재미없어서 자는 게 몇 프로나 되겠어요. 애들이 밤새 놀고 밤새 페이스북하고 밤새 게임하고 학교 가서 조는 거거든요. 정말 안 좋은 악순환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주시는 게 어머니, 아버님들은 잔주아시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안 돼요. 진짜 애들은 밤에 자야 됩니다. 그리고 손목 터너 증후군, 목 통증, 거북목 증후군, 근시, 안구 건조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 척추 측만증 유발할 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 이걸 보고 되게 놀랬던 게 매일 30분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례해 뇌종양과 청신경증 방문율이 발병률이 40% 이상 높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ADHD가 생길 확률이 무려 4.34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무조건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결코 좋기만 하지는 않다라는 걸 알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필요함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절제력을 배운다면 현생활에서는 무조건 써야 되는 머스트 아이템이에요.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기 때문에 쓰긴 쓰되 올바른 방법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쓰자는 거죠. 그렇죠? 디지털 치매 증후군도 있고요. 7번 파커 브레인. 아, 이거 정말 맞죠. 너무 스마트폰으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애들이요, 아이디어가 팡팡팡팡 튀어요. 어디서 본 건지, 어디서 읽은 건지, 어디서. 아이디어는 막 나오는데 이 전화기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온 거에 대한 실행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아이디어만 툭 튀어나오고 끝! 툭 튀어나오고 끝이에요. 이제 그게 팝콘 브레인이거든요. 디지털 기기의 즉각적인 현상과 자극에만 반응할 뿐 일상생활의 적응과 반응에 무뎌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화기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너무 친한데 내 옆에 지금 당장 있는 친구랑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다는 거죠. 되게 위험합니다. 전자파. 지금 여기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분들 중에 5세 이하가 많지는 않을 거라 다행인 거지만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보다 1.5배 전자파를 더 많이 흡수한다고 해요. 어마무시하죠.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전자파를 방어하는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아서 성인보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데다 스마트폰은 이전의 휴대폰에 비해 더 강한 전자파를 방출하고 있대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 요즘에 그 블루투스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블루투스로 그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자파를 이렇게 쏴줄지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 저희 사방에 그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파를 막는 갑옷을 쓰고 다녀야 되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모자도 쓰고 있고 마스크 쓰고 있지만 전자파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일상에서는 제일 많이 위험한 게 전자파거든요. 이것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문구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백신이라는 책을 브리핑 해봤는데요. 지금 퇴근길에 들으시는데 괜찮으셨어요? 궁금하신 거는 혹시라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1시간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스쿼트 100개와 러닝머신 1시간을 시키거든요. 몸으로 움직이는 걸 하고 그거에 대한 페이를 하면 1시간 게임을 할 수 있고 또 오전에는 하루에 해야 되는 그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 읽기라든지 뭐 학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할 일이 다 끝난 상태에서 즐길 수 있게 해줘요. 약간의 힐링이 충분히 된다라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가정의 기근에 맞게 엄마, 아빠와 자녀분이 함께 대화하면서 룰을 정해놓고 그 룰을 정했을 때도 윽박지르거나 화내거나 때리는 게 아니라 아, 이게 힘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바꿀까조차도 같이 의논해서 정해주시면 저희한테 꼭 필요한 스마트폰, 지금 이 밴드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잘 활용해서 좋은 방법으로 써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도구임은 확실합니다. 좋은 백신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